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집을 살 때이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저는 이번에는 변곡점이 되지만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새 정부가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34평짜리가 90억 시대, 100억 시대도 지금 아직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많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우리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비법을, 저의 비밀을 우리 부동산 시장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6월 3일이 부동산 시장을 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가지로 보잖아요. 네. 여기 정책도 있고 수급도 있고 또 실물 경기도 있고 금리도 있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환율까지 영향을 네. 미치고 또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 네. 예, 다른 곳에서 못하는 거 하고 일부러 저 또 셀코 TV를 가장 좋아하고 제가 또 팬이니까 그런데요. 한마디로 6월 3일이 시장의 변곡점이 된다 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눈여겨 10가지 변수 중에 네. 아까 제가 이제 간결하게 언급했습니다만 3가지 변수, 네. 정책 변수가 시장을 이제 직접적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네. 예, 두 번째는 금리 네. 이 변수를 눈여겨봐라. 이제 세 번째는 수급 변수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글로벌 동향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환율의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출 변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 단기적인 영향력은 정책, 금리, 그다음에 대출 규제 네. 이런 걸 눈여겨봐라. 네. 그다음에 거시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좀 유망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공약이 최근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네.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네. 그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하고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하고 희한하게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그럴까? 예,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국힘은 우선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예,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급 확대였어요. 윤석열 정부 270만 호 해서 그다음에 서울은 150만 호 해서 뭐 수도권 해서 계속 하겠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였어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하려면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공급이 되겠죠. 규제 완화. 그 중에 핵심이 재건축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 이 그 부담금이라고 그럴게요. 요걸 또 폐지하자 그랬어요. 그게 국힘이었는데 결국 그 민주당이 반대해서 재건축 촉진법이 대표적이에요. 그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같은 걸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라도 중과 안 할게 세부담을 완화한 거죠. 이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전통적으로 해온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제가 천천히 뜯어봤거든요. 글도 썼는데 보니까 그 첫 번째 규제를 강화할 거라고 봤어요. 네.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예, 보면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부담을 늘렸어요. 예, 가진 자가 많은 특히 2주택 이상은 다주택이다. 네. 그러니까 중과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이 해온 정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까지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보면 투기가 부는 게 대표적인 시장이 강남, 용산 이런 데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때 막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이런 규제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수요 공급에서 불균형이 나온 거예요. 공급을 안 했더니 시간이 2, 3년 지났더니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했다. 예를 들면 임대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결국은 매물을 줄이고 매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 공급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시장 법칙.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됐습니다. 공급은 250만 가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50만 가구, 40만 가구는 민간에서 10만 가구는 LH나 GH 같은 공공에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는 규제는 재건축에 대한 초과 부담금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세금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세금이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좀 풀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벽을 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급 쪽에 다행히 숨통을 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이게 중요한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4기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를 하겠다. 예, 물론 3기 신도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4기 신도시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펼 겁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고 규제가 생각보다 강화되지 않고 이제 유지가 되고 현 상태가 만약에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까지 나온다면 저는 이번에는 변곡점이 되지만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새 정부가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리는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누구나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거길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게 어떻게 되나 하고 예전부터 지켜봤던 곳이 있어요.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이런 데들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진보 정권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재건축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인생님께서는 뭐 그런 면에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고민하시고 또 질문하신 건데요. 예, 그게 좀 이제 조금 의문시 되는데, 근데 이번에 봤더니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3배 올려주고 부담금을 완화하겠다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제가 자꾸 지금 단정 짓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되면 이거는 거의 그 예측 가능해요. 예측.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대로 갈 기조가 거라. 있으니까. 예, 기조로 갈 거예요. 근데 바꿔졌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재건축의 변화가 가장 많이 오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그런 아파트 있죠. 최근에 많이 이 한강 맨션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3, 4가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목동도 여전히 지금 강세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 용, 성, 마, 여, 모,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봐야 하지만 아까 특정 시장을 눈여겨봐야 돼. 그 특정 중에서도 우리가 대장주라고 말하는. 요 질문을 처음에 이제 드린 이유가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게 고평가돼 있고 정말 그렇게 버블이 있는데 내가 덥석 진짜 뭐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 특히나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지금 연 선생님께서 매우 날카롭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강남 용산을 사야 합니까? 목동 제가 가장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듣는 또 제자들로부터 질문인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 학문적 이론 그 지식 체계가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벨입니다. 34평이 71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말 신축 아파트는 보통 건물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재건축이 제일 비싼 것은 압구정 현대입니다. 압구정 현대는 34평이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듣는 분 좀 복잡하더라도 이걸 이해, 토지와 건물인데 신축 아파트는 보통 건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2억 3천이 나옵니다. 2.3억입니다. 아, 서울에서 우리나라 가장 비싼 아파트가 2억 3천이군요. 건물 기준으로. 요게 현실이고요. 질문 요지는 현황을 분석하면. 두 번째는 압구정 현대는 그 34평인데 대지가 16평인데 이게 51억인데 나누면
이건 건물 가치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나서. 3억이 넘는. 예, 그래서 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아시면 지금 전체 시장은 서울이 어떻느냐.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14억이고요. 예, 전세 가격이 7억 5천 됩니다. 전세가율이 55% 정도 되고 서초구가 가장 비쌉니다. 평균 가격이 31억. 그 다음에 강남구가 27억, 8억. 송파구가 20억. 용산이 조금 송파구하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또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새 아파트가 과도하게 오른 것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주는 주거 만족도, 생활 편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베일리를 가봤거든요. 예, 거래된 걸 한강이 쫙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입지라고 말하는 교육, 교통, 쇼핑, 녹지 공간, 여기다가 병원까지 5가지의 입지 조건, 이것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가격이 오른 거다라는 이유를 하나 설명하고요. 가격이 2억 3천이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과도하게 올랐다 안 올랐다는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보다 30%가 오르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한 구간에 있고 위험 구간까지는 안 갔다고 보여져. 이게 왜 그런가? 예, 일본이나 우리가 36,000불인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을 주로 비교하고 미국을 비교하거든요. 저는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게 청담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상복합이에요. 이거는 평당 3억이에요. 예, 100평인데 99평인데 여기가 300억에 분양이 되는데 바로 팔렸거든요.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해요. 뭐냐면 2억 3천을 주고 산 사람은 왜 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보여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질렀나? 가 아니라 3억을 보고 산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3억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가장 비싼 곳, 대만 같은 데 3억이 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5억까지 가 있습니다. 10억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국민소득이 36,000불이고,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걸 감안하면 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에 요게 저가 온 이유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자에 제일 비싼 게 그게 공시가격 12억이고 한때는 이게 실거래가가 40억을 넘었는데 24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거래가 안 됐죠. 제일 비싼 땅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국민소득, PIR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안 파냐? 물으면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안 파는 이유가 있어? 한 20억 정도는 갈 수 있어. 국민소득이. 일본이 갔고 대만이 가 있는데 미국도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라는 거.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34평짜리가 90억 시대, 100억 시대도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사나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다가왔다 하는 관점에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죠. 특정 지역은 달라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정도 액수를 말씀해 주시니까 와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기를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미 뭐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곳.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많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우리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비법을 저의 비밀을 쏙 뽑아내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